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생활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그랬던 게 또 같은 상황입니까? 제가 가는 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래도 늘 목표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다 잡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일을 제가 묻고 평생을 후회하는 뭐 가책이나 이런 거 그런 후회를 저는 더 고민을 했고요. 어제 병원에 계셨는데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제가 사실 이 제보하고 나서부터 계속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공황장애도 좀 있었고요. 불안이나 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간하고 신장 쪽이 좀 안 좋아져서 예, 예. 네네 그거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생계 유지 위해서 했던 택배 때 다쳤던 오른팔도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팔도 지금 아직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 간하고 신장 같은 소화기내과 이 요런 내적인 것들 또 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공황장애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뭐 병원을 또 다니세요? 사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계속 저는 전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끝나는 날이 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하고 신장 쪽은 지금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라고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대선이나 이런 때 제가 나와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약을 좀 많이 먹었더니 예. 네,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간하고 신장이 상당히 손상을 입게 되는 네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지금은 그걸 돌리려고 예. 계속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이게 택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팔이 지금 오른팔이 성치가 않은 상황이면은 지금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몸 불편한 걸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네, 저란 사람 자체가 어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저를 받아주시는 곳에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예전에도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포기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따로 그러면은 일을 어떤 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직업을 가질 수는 없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일을 계속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계는 사모님이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실 생계를 어디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근근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자녀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네, 거의 뭐 그거는 포기 상태로 있습니다. 생계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 걱정하시는 대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도 제 생활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상 이 생계가 쉽지 않아서 자녀조차도 계획할 수 없는 사실상 포기한 듯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일 시작할 때 각오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기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명현 씨가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일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공익 제보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 귀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이게 내 삶 자체가 망가진 거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개인의 희생이나 선택이 아닌 뭐 제도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뭐 공익 제보에 대한 뭐 어떤 뭐 보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어떤 것들을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조명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생계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은 이제 또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은 책을 써가지고 예. 그게 이제 잘 팔리면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방송 같은데 출연을 하신다거나 그런 아하. 식으로 뭔가 그 진행을 하시지 않나. 예.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네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상황. 사실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명현 씨를 채용했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뭐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는 했던 일입니다. 과연 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생활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그랬던 게 또 같은 상황입니까? 제가 가는 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래도 늘 목표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다잡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뭐 김혜경 씨나 아니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최측근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이지는 않고요. 예. 이 소송 자체가 유일한 개인적인 소송이었고요. 예. 이 소송은 다시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일을 제가 묻고 평생을 후회하는 뭐 가책이나 이런 거 그런 후회를 저는 더 고민을 했고요. 네, 이 일을 만약에 모른 척하고 가면은 말 그대로 제가 앞으로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더 저한테는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요, 뭐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그냥 경기도에 공무원으로 계속 계셨다면,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모셨다면 지금 삶은 굉장히 윤택하고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일을 제가 불법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에 고민했던 부분은 가족에 대한 걱정, 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걱정은 있었는데 예. 당시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일을 덮어둠으로써 저희한테 오는 이익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또 작가님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예. 지금 사모님 팀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경기도에서. 예. 그러면은 그 김혜경 지금 여사의
측근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이건 거죠. 그 만약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예. 구속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지금 그랬을 공익제보를 가능성이 꽤 있죠. 그쵸. 예. 근데 이 정의감 때문에 불법을 내가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 정의감 때문에 공익제보를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신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게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거랑 배치되는 행동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죠. 이 정의감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명현 씨한테 뭐 이렇게 간첩, 끈앞을 뭐 사악한 쓰레기 이런 것들을 썼던 분들이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접하셨죠? 네, 기사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법적인 판단이 제 상식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 포커스 맞춰지는 일보다는 사실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이 일을 한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는지가 더 본질이어서 예. 저는 사실 그런 판결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1심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2심에서는 이게 모욕은 맞다 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간첩, 끈앞을 이런 표현은 간첩이 틀림없다. 첩자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 녹음한 뒤 제보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끈앞풀을 심어서 감시한 것이다. 조작을 넘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참 사악한 쓰레기들 이런 표현을 썼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말의 내용은 저를 공격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뭐 계획하거나 한다고 한들 청렴하게 일을 진행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 불거질 이유가 없었겠죠. 예. 본질 자체가 제가 이거를 뭘 어떻게 했냐,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이 일 자체가 어떤 일인지 본질을 봐야 되는데 예. 자꾸 메신저만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일반 국민들이 본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런 표현을 쓴 게 이게 무죄가 됐대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1심은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1심은. 진짜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요. 1심은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인격을 훼손하는 그 표현이 맞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2심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대선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선 후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자 조명현 작가에 대한 표현과 대선이라는 그 뭐 맥락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나한테 모욕을 한 건데 대선이라는 그 맥락 때문에 그게 무죄가 된다고? 약간 이런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론으로 보입니다. 야, 제가 만약에 엄티브에서 이런 얘기했었으면 바로 그냥 압수수색 당했을지도 몰라.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지도 몰라요. 진짜 뭐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게 맞나 모르겠네, 진짜.